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8일 산청 송덕사에서 독서 수업 네 번째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습관을 바꾸는 생각의 힘이죠. 습관을 바꾸는 생각의 힘을 가지고 네 번째 공부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6주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는 흔히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의식보다 무의식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의식이 왕이고 무의식은 신하라. 그런데 의식이 왕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방치해버린 상태로 놔두니까 무의식이 아주 습관화된 강한 관성의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면 왕이 명령을 안 내리니까. 그래서 6주 동안 의식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가능하다면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관성들, 이 신하들의 무의식에 습관화되어 있는 관성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시도와 맛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6주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뇌 속에 이미 프로그램된, 관성화된 이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시도를 해볼 거예요. 물론 지금 시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방법을 공유를 할 건데,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간단하게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 세 가지 키워드로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가 대표 기억. 기억 중에 대표 기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미지가 가진 힘. 그리고 세 번째가 기억 편집. 대표 기억, 이미지의 힘, 기억 편집. 이런 순서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반야 공식이 있죠? 반야 공식은 즉비, 심형입니다. 보통 즉비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비는 내가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이건 부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쪽이라. 즉비 이후엔 뭐라는 거냐면 심형.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과정이거든요. 오늘 이 즉비 심형의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책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즉비라고 하는 것은 대표 기억을 어떻게 하면 깨트리는가,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이름을 붙이는가, 그 이미지 트레이닝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오늘 소개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124페이지. 뇌 속 프로그램은 사고, 감정, 신체가 연계되어 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공부가 하기 싫은 경우 공부는 어려워라는 상념이 있고, 그의 반응에 공부에 대한 혐오감, 지루하고 졸린 신체적 반응이 생기지요. 따라서 뇌 속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공부가 싫어라는 상념에서 벗어나 사고, 감정, 신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며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뇌 속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의식이 왜 무의식에게 끌려다니는가라고 봤더니 이미 관성화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 말고 우리 그거는 이미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담배 끊고 싶으면 담배 피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미 관성화된 프로그램이 문제잖아요. 그게 장애가 돼서 말을 잘 못 듣죠. 그러면 그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 이 뇌 속에 이게 무엇이냐면 대표 기억인데 이 대표 기억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뇌 속 프로그램이 얼마나 강력한가 다른 게 아니라 사고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신체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짚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부가 어렵다 라는 대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지금 공부하다 졸릴 수 있어요. 그래도 공부에 대한 혐오감이 있으면 안 들어오셨을 거고, 근데 혐오감까지는 아니어도 벌써 그냥 공부 시작하면 바로 졸린,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표 기억, 뇌 속 프로그램의 힘이에요. 이걸 장애라 그래요. 자, 124페이지의 밑에 줄, 밑에 문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뇌 속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억입니다. 개에 물린 후 개 공포증을 앓는 사람은 개만 보면 몸이 경직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개에 물린 기억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반응하지는 않겠지요. 만약 개에 물린 지 10년이 지났어도 개가 여전히 무섭다고 느껴진다면 개에 물렸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전제로 개를 본다는 것은 기억이라는 필터를 통해 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 속 프로그램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할 때 기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억 중에 대표 기억이 있어. 제가 개에 물려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개에 물려만 봤어요? 아니면은 개가 이 좋은 관계로서 개하고 가지고 있는 기억들도 있겠어요? 뇌에는 엄청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면 쭉 프로그램이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기억 다발들이에요. 개에 대한 엄청 좋은 기억들이 있어. 안 좋은 기억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기억이자 개하고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의 재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기억이 있는 거라.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표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표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뒤에서 나오지만 이 대표 기억을 보통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임상이라 그래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거 말고 인상 깊다, 인상이 어떻다 이런 인상. 그리고 이걸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느낌의 인상이 묻어있는 기억을 대표 기억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대표 기억을 하나 딱 정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대표 기억을 가지고 그 대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주 독특한 이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습관을 만들고 왜 자동화를 한다 그랬죠?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절약, 효율. 왜냐하면 두뇌는 그래야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대표 기억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저 인상에 지배받도록 만드는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건데 저기로부터 자기가 자유자재하게 벗어났다가 다시 저 프로그램을 켰다가 껐다가 하지 못하면 속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126페이지에는 여기 대표기억이라는 문장이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 첫 번째 문단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억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향력 없는 무수한 기억과 영향력 있는 단 하나의 기억입니다. 이 책에서는 영향력 없는 무수한 기억을 천의 기억, 영향력 있는 단 하나의 기억을 대표 기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대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기 보면은 밑에 영향력이 없는 무수한 기억들이 있죠. 저런 무수한 기억을 이 책에서는 그냥 천의 기억이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기억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주 강력한 인상을 만드는 그 기억 하나, 그 기억을 대표 기억이라고 하겠다. 여기 지금 보면 굴 먹었던 청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청년이 굴을 엄청 좋아했대요. 엄청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30살에 또 굴철이 돼가지고, 굴철 되면 또 저 통영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가지고 석화 그거 딱 해가지고 굴을 딱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전에 굴 먹으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들은 전부 다 퇴색돼 버리고 굴만 보면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대표 기억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저도 개 물리고 나니까 개한테 손을 안 준다니까요. 우리 개한테도 손을 안 줘요. 우리 개한테도 손을 주질 않아요. 물론 주면 주겠으나 굳이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아는 거예요. 생존에 유리하지 않다는 걸. 이 행동은 생존에 불리하다는 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표 기억이라고 한다. 그 대표 기억이 변하는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자, 12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28페이지 첫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뇌 속 프로그램은 강도와 반복에 의해 형성됩니다. 대표 기억은 뇌 속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면 다시 바뀌게 됩니다. 불륜 스캔들의 경우 A씨의 대표 기억이 불륜을 저지른 배우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정반대의 인상을 갖게 된 사람이 A씨를 보면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여기는 연예인 이야기인데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연예인이 불륜 스캔들이 한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았던 인상은 단박에 사라지고 대표 기억이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불륜 배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상이 한번 바뀌는 것, 대표 기억이 한번 바뀌는 것이 나 자신의 신체적인, 감정적인, 본능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까요? 다른 사람 역시 대표 기억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대표 기억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대표 기억에 지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표 기억을 하나를 딱 바꿔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표 기억이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계속 경쟁을 하겠네요. 그러면은 요 보통 기억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대표 기억으로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쟁에는 어떻게 우열을 가리는가? 두 가지 요소로 가린대요. 강도와 반복인데 이게 뭐냐면 빈도. 강도와 빈도. 자, 수행은 강도로 하는 거예요? 빈도로 하는 거예요? 빈도로 하는 거죠. 근데 강도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수행을 하는데 계속 졸아. 좌선만 하면 졸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빈도로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강도로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기 낭떠러지에서 수행을 하시거나 졸면 바로 떨어져 죽게 낭떠러지에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수행을 하는데 목에다 칼을 대고 하거나 옛선사들은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본인은 목숨 걸고 수행하겠다고 출가했는데 졸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수행하시거나 목에다 칼을 대고 수행하시거나 너무 강력한 강도 높은 비유인가요? 대표 기억이 이걸로 형성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예가 있어요. 그 달라이라마 존자가 누가 달라이라마 존자한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달라이라마 존자가 엄청 자비로운 분 아닙니까? 친절히 종교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에게 이 거친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거친 말을 해가지고 이 버릇을 꼭 고치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똥을 바가지에다 싸가지고 모아놓으래요. 그 다음에 거친 말을 한번 하면 그걸 한 바가지씩 먹으래요. 자기가 싼 똥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번만 먹으면 절대로 거친 말을 안 하게 된대요. 이게 뭐냐면 빈도로는 승부를 못 보겠으니 강도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법륜 스님은 주로 전기 충격기를 대라 그러잖아요. 빈도로는 안 되겠으니 강도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바뀌어요. 이게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근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기는 있다. 다만 이런 강도 높은 방법들은 문제가 뭐냐면 부작용이 있어.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 대한 반작용들이 심리적으로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작용을 감안하고서라도 강도를 높여서 대표 기억을 바꾸는 방법을 오늘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대표 기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렵장목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렵이 나뭇잎 하나가 자신의 눈을 가린다라는 뜻이에요. 나뭇잎 1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10만 개도 아니고 나뭇잎 하나만 여기 있으면 온 세상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나뭇잎, 이게 바로 나의 대표 기억이고 이 대표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이 뭐냐면 상해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대표 기억에 우리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미지의 힘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136페이지. 아주 중요한 문장이 제목이에요. 기억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제가 오늘 결론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은 기억을 편집하여 나 스스로를 속이면 그것이 새로운 진실이 된다. 이게 두뇌와 마음의 특징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편집해서
바꿀 수 있고 속일 수 있으면 그것이 나에겐 진실이 되는 거예요. 왜 속이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어차피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요. 어차피 허상에서 허상으로 속이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건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대한 시나리오를 쓴 거죠. 다만 바꿨을 뿐이죠. 기존과 다르게. 이미지의 힘, 기억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첫 문단 읽을게요. 오감 정보에는 실물을 직접 보고 들을 때의 정보도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개가 있다면 눈, 귀, 코, 피부 등의 기관을 사용해 개를 인식하겠지요. 그에 반해 대표 기억은 머릿속에 있는 오감 정보입니다. 머릿속의 오감 정보는 영화를 보는 체험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 두뇌는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가 현실인지 영화인지를 구분 못해요. 우리 두뇌는. 그걸 보면서 저것은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다른 생각이 지속적으로 현실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는 거지. 두뇌 자체는 영화를 현실처럼 느껴요. 그래서 현실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상도 현실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굴먹고채 본 사람이 굴 그러면 벌써 미식거리는 거예요. 귤 먹고 기뻤던 사람은 귤 그러면 벌써 입에서 입맛이 돌아요. 우리의 두뇌는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특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는 겁니다.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두뇌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중에서도 이미지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37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지금 말했던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첫 문단. 영화는 사실 환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때론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의식은 이것이 허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처럼 반응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감 있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경험에 대해서 간접 경험이죠. 직접 경험이 아니라 그 간접 경험에 대해서 아주 리얼한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메타버스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VR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VR부터 시작된 이유는 VR이 구현하기 쉬워서이기도 하지만 색, 소, 상, 행, 식, 색성향 미촉법. 감각기관이면 색성향 미촉법이겠네요. 육경 중에 뭐가 제일 앞에 있죠? 왜요? 제일 강력하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에 혹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VR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그 다음이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을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머지 장애 있잖아요.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데의 장애. 이걸 제거하는 데는 성향, 미촉, 나머지 감각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디테일을 채워주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상이 오감을 구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현실보다 이
가상현실 세계를 더 좋아하기 시작할 거예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니까.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현실에서는 시력이 몇 점 몇이죠? 근데 가상현실로 가면 누구나 거기서 설정한 시력 1.5면 1.5, 5.0이면 5.6의 시력을 갖게 될 거예요. 청각, 후각, 미각 전부 마찬가지예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현실보다 향이 더 리얼하도록, 이것은 기술력으로 전체 레벨을 끌어올려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오감이 리얼해지면 리얼해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건 가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현실이죠. 근데 두뇌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의식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리얼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할 수밖에 없죠. 139페이지 가볼게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이미지에 불과할 뿐. 자, 한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괴로웠던 경험을 떠올리다 보면 실제 체험하는 것처럼 현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령 20년 지난 일이라 해도 지금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눈앞의 사실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닌 머릿속 스크린에 투영된 이미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현실과 이미지를 구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뇌 그리고 무의식은 현실과 이미지를 구별 지을 수 없다. 의식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두뇌 전체가 구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은 현실과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옆에서 끊임없이 이것은 현실이다, 이것은 영화다, 이것은 상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은 현실과 이미지를 구분 지을 수 없다. 자, 우리가 왜 이미지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가? 지금 육경 중에 색성향 미촉법 중에 색이 제일 앞에 있다. 그러니까 제일 자극적이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불교 용어에서는 이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개념이라. 그리고 이 개념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심상이라 그래요. 심상. 마음에 생긴 모양. 마음에 생긴 모양. 표상이라고도 해요. 드러난 모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를 현실에서 보고 계세요? 화면에서 보고 계세요? 화면에서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는 현실이에요? 아니면 이미지예요? 이미지요. 이미지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현실이에요? 아니면은 이미지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를 뭘로 보고 있어요? 현실? 네. 근데 이게 이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마음속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마음은 화면이고 그 마음 위에 비치고 있는 심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다고요? 이미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수행할 때도 보는 놈을 보라 그래요? 듣는 놈을 들으라 그래요? 보통 비유할 때 보는 놈을 보라 그러지. 듣는 놈을 들으라 그래요? 아니면 맛보는 놈을 맛보라 그래요? 이런 비유가 잘 안 맞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경험할 때 이미지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이미지에 불과할 뿐. 이게 뭐냐면 아까 즉비, 심형 중에 즉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편집 가능한 건데, 자, 그렇다면 기억 편집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의식이라는 왕에게는 기억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140페이지. 두 번째 문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이 나왔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을 수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영화 감독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 이미지는 당신 자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라고 하는 왕국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주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명료하게 언어를 정리하면 우리가 아니라 나는 내가 살아가는 주관적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나에게 편집 권한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이미지라 그랬나요? 현실이라 그랬나요? 근데 왜 현실처럼 느껴져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무의식은 현실과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지인데. 사실은 배웠잖아요. 몇 번을 배웠어요? 아니, 몇 번을 배웠어요? 보이는 것들이 마음에 뜬 보이는 마음, 상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몇 번을 배웠어요? 그리고 배울 때 우리가 공감을 해요, 안 해요? 공감을 안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방청객 모드라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공감을 하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놓고 금방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려고 하는 게 의식의 영역인데 무의식은 이미지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니까요.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애로부터 벗어나려면 자꾸 즉비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편집하려면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이미지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집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이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봐요. 143페이지, 147페이지 이렇게 볼 건데 먼저 143페이지부터 기억을 바꾸는 연습 기초편인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오늘은 두 가지 연습을 해볼 거예요. 뭘 할 거냐면 명도를 바꾸는 연습하고 크기를 바꾸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지금 바로 실습은 안 할 거예요. 내용을 배워볼 겁니다. 자, 143페이지에 이 첫 번째 문단에 마치 텔레비전의 밝기 버튼을 이 부분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텔레비전의 밝기 버튼을 눌러 명도를 올리듯이 머릿속의 영상을 밝게 해보세요. 충분히 밝아졌다면 그 상태에서 10초 정도 즐거웠던 체험을 즐겨주세요. 그런 다음 영상을 점점 어둡게 해보세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워졌다면 역시 그 상태에서
10초 정도 즐거웠던 체험을 떠올려 주세요. 자, 즐거웠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밥 먹는 거? 그 즐거웠었던 기억이 있으면 눈을 감고 그 즐거웠었던 순간을 떠올리는 거예요. 명료하게 보이든 흐릿하게 보이든 관계가 없어요. 흑백으로 보이든 총천연색으로 보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떠올릴 수 있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잘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그 이미지를 밝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점점 명도를 높여서 밝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어둡게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 이미지 트레이닝의 첫 번째는 이 밝기 조절이에요. 똑같은 이미지를 우리 포토샵 할 때 너무 어두우면 밝게 막 누르잖아요. 그렇게도 해보고 마이너스 막 눌러가지고 어둡게도 해보고 그랬을 때 그 이미지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어떤지를 실험을 해보는 거라. 이제 보편적으로는 지금 이 명도를 조절하는 첫 번째 연습이 좋았었던 경험을 가지고 먼저 실험을 하거든요. 좋았던 경험은 보편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경우 영상을 밝게 하면 즐거움이 커집니다. 반대로 영상을 어둡게 하면 즐거움이 감소해 갑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그에 동반되는 영상이 바뀌면 반응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억에 동반되는 영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과 영상을 조절하면 신체에서 느끼는 반응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실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이미지를 딱 떠올렸는데 밝게 했을 때와 어둡게 했을 때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와 관계없이 나의 느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만약에 바뀐다면 기억 편집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원래 초등학교쯤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이 달리기 하는 법 배워야 안 배워요? 처음부터 잘해서 배워요? 매달리기 배워야 안 배워요? 처음부터 잘하니까 배워요? 멀리 뛰기 배워요 안 배워요? 처음부터 잘해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체조 배워요 안 배워요? 처음부터 잘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숙달 될 때까지 시험 봐가면서 계속 잔소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숙달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배우기 쉬운 게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워놓으면 국민체조보다 훨씬 쓸모가 있거든.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밝기 조절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빛을 좋아해요? 아니면 어둠을 좋아해요? 빛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밝아지면 즐거운 느낌이 더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밝아진 그 느낌도 어둡게 만들잖아요? 그럼 약간 즐거움이 감소해. 보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어떤 사람은 또 거꾸로라. 그래서 실험을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밝은 걸 더 좋아하지만 누구는 밝은 게 싫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약간 이 생각길이 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생각길이 지금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에 걸맞게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크기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147페이지. 대표 기억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즐거웠던 체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크기를 점점 크게 만들어 갑니다. 충분히 커졌다면 10초 정도 그 순간을 즐겨보세요. 그런 다음 영상을 작게 만들어 봅니다. 충분히 작아졌다면 10초 정도 즐거웠던 체험을 지켜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실험을 시작할 때와 같은 크기가 되었다면 10초 정도 그 순간을 즐겨보세요. 이번에는 크기 조절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크기 조절은 진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주 즐거웠던 순간인데 커져요. 적당히 커져야 즐겁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억인지 몰라지니까 희미해지는 거라. 그러면 또 작아져요? 그러면 또 너무 작아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크기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또 나쁜 기억은요. 어두워지는 게 유리할 것 같으세요? 밝아지는 게 유리할 것 같으세요? 어두워지면 잘 안 보이니까 유리할 것 같으시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어두운 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쁜 기억조차도 너무 어두워지면 같이 마음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밝아져야 된다, 어두워져야 된다, 크기는 이만해야 된다라는 이미지 트레이닝의 규칙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해봤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의 반응을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 이미지를 조절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포토샵을 맨 처음 연습을 하면 처음부터 프로들이 하는 기술들을 써요? 아니면 밝기 조절이나 크기 조절 이런 거부터 해요? 이게 1단계요. 1단계. 이걸 먼저 해야 자기 기억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도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재밌겠죠? 예. 근데 연습은 각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습 시간이 없어요. 이 기억 편집을 할 줄 아시면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화위복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전화위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을 바꿨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가능성이 열렸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반응을 바꾸지 못한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전화위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내 이미지를 바꿀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는 방법, 이것이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소개되는 즉비시명, 반야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봐보세요. 화가 화로 끝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화가 복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 봐보세요. 복이 와도 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이미지 트레이닝, 즉 자신의 반응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의 이미지, 과거의 대표 기억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 없다. 반대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마음을 잘 다룬다는 건데, 자신의 마음을 잘 다루는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와도 그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자,
기억을 편집해서 나 스스로를 좀 속여야 돼요? 안 속여야 돼요? 안 속여도 되는 사람이 있어. 있는 그대로를 보는 사람들. 아라한 분들이 계시면 저를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라한이 아니시라면 어차피 환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환상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기억을 편집하여 나 스스로, 이거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진실이 된다. 습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특히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의 기억, 대표 기억을 편집해서 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인상을 바꾸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면서, 오늘 50분 했으니까 5분 더 했네요. 오늘 이제 공부는 이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행복의 결과로 만드는 지혜로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